가업 승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비상장 주식 가치는 회사의 최근 이익하고 자산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크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었거나 아니면 경기 불황으로 실적이 저조할 때가 주식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때가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적게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최소 10 년의 호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회사에 엄청난 성과가 나서 이익이 치솟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속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식 가치가 최고점에 달해 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거죠. 결국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평생 일궈온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휘청거리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절세 혜택들은 이런 10년 이상의 가업령이나 사전 증여 같은 장기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 승계는 속도가 아니라 시점과 전략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최고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저는 이 제도는 사실 정부하면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 건 사후 관리 요건 때문입니다. 세금을 깎아줬으니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업종 유지와 고용 유지인데요. 공제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업종을 바꾸기도 어렵고 정해진 수준의 고용 인원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특히 AI로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해서 업종 전환을 해야 하거나 경영 위기로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백억의 상속세 혜택을 위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또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면 자산 처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제 대상이었던 회사 자산, 예를 들면 공장을 팔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가압상속공제는 우리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이 규제들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혜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선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 계좌에 현금이 수십억 있고 또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 있으면 사실 든든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압 승계를 고려한다면 이 자산들은 오히려 골치 아픈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 가압상속공제의 사무관 자산 규정 때문인데요. 설명하자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쌓아둔 현금이나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현금 자산, 비업무용 부동산, 가지급금 이런 것들은 가압상속공제를 검토할 때는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100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00%라고 했을 때 사업무관 자산 비중이 50%다. 그러면 공제는 50억 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50억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회사에 여유 자산이 많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그 현금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가압승계를 고려할 때 자산 비중에 대한 핵심은 승계 시점에 비업무용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적절히 정리하는 자산의 다이어트에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가 10,000원이다. 그러니까 액면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서 제3자 간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실제로 많이도 하긴 했었고요. 근데 세법에서 원칙은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가 방법은 우리 회사가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순손익 가치와 현재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3대 2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법인 기준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나 사업 같은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액면가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아니죠. 그때는 이런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순식간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평가될 수가 있고, 평가된 주식 가치로 상속이나 증여가 과세될 테니까 당연히 세부담이 엄청 많아지고요. 그렇지만 미리 줄이는 방법은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우선 주식 증여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익이 낮아지는 시점, 예를 들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거나 경기 불황으로 실적이 저조할 때가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또 이익이 적절한 환원인데요.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면 주식 가치가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지배 구조를 다각화해서 특정 시점에 지분 가치가 쏠리지 않도록 미리 분산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익이 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는 가만히 두면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혹시 세법상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모르신다면 지금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꼭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승계라고 하면 내가 가진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넘겨주는 걸 우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전공법은 높은 세율 때문에 회사와 상속받는 자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회사를 팔거나 혹은 빚으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현대적인 승계 전략은 주식 자체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성장 동력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법인을 활용한다면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본사에서 파생되는 신규 사업이나 유통망을 그 회사가 맡게 하는 거죠. 자녀의 법인이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곧 자녀의 자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직접 경영도 배우고 자금력도 갖추고 또 나중에는 부모님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력도 확보하게 되고요. 주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짜주는 겁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몇 프로를 넘기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자녀가 회사를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새롭게 짜는 게 현대적인 승계의 핵심입니다. 제2의 창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대표님이 평생 일궈온 가치와 고용을 지키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긴 호흡으로 준비하자 하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어쩌면 대표님의 회사가 사회에도 경제적으로도 기여하는 100년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